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성입니다. 오늘이 7월 23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1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 특히 지수를 봤을 때, 오늘의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본 아주 익숙한 모습이죠. 자, 이른바 지수가 찔끔찔끔 올라가는 꾸역꾸역 장세가 역시 재현됐다는 것. 어제만 하더라도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대형주 위주의 지수 급등 장세가 또 한번 나타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소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이제 드린 바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벌써 지난 3월 중하순부터 7월 하반기까지 4개월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내 그런 식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건데,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현재 코스피 일본 차트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장세에서는 당연히 종목 장세가 이제 펼쳐진다는 건데요. 시장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유리하고, 대형주보다는 뭐 너무나도 당연히 중소형주다 하는 것. 문제는 너무 많은 종목들이 동시다발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실속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를 하자라는 말씀까지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것과 관련돼서 자, 이런 시점에서는 또 상황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이것저것 하기보다는 핵심이 되는 이슈, 그 이슈가 결코 작지 않고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슈라고 했을 때에는 그쪽에다가 가급적이면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테마가 있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메타버스 테마입니다. 이 메타버스 테마가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테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종목을 제시해드리고 있죠. 대형주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히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오늘도 또 올라갔어요. 위치로 봤을 때 이격이 많이 벌어지는 등 부담이 되는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결코 팔면 안 됩니다. 오히려 사야 된다는 거죠. 절대 팔지 마세요. 이 종목은 여기서 끝날 종목이 아니고, 원래 이 종목도 장기 투자 종목이기도 했었습니다. 당연히 보유가 되는 거고, 그리고 추가 매수까지, 안 갖고 계신 분들 신규 매수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만 단기적으로 전술적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자이언트 스텝과 그리고 알트라라고 하는 종목인데, 그렇게 단기도 아니죠. 일단 몇 개월 정도는 가지고 가죠. 연말까지는 가지고 하자라는 관점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다만 자이언트 스텝이나 또 알트라 같은, 특히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이미 상투권이라기보다는 단기 과열권에 와 있으니 적당한 시점, 주가를 봤을 때 11만 원 정도 수준에서, 또 알트라는 그 정도 언저리에서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단기 매도해도 된다라고 했던 그 대상인데, 자,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만약에 매도했던 분들이 재매수를 한다든가, 물량이 부족하신 분들이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안 갖고 계신 분들 신규 매수할 때 그 매수 타이밍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지수가 탄력으로 올라가는 상황일 때에는 이들 종목을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리고 만약에 오늘같이 지수가 그냥 애매하거나 오히려 약간 밀리거나 하는 모습이 나올 때는 이들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정도, 어느 정도 손이 좀 가는 종목들입니다.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정성을 좀 들여야 된다는 거죠. 단기 종목 할 때는, 작은 종목 할 때는 그런 정도의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설명드리면서, 자, 어쨌든 이들 종목이 중심에 돼야 된다. 앞으로도 그래요. 거기에다가 두 가지 종목, 후보 종목을 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좀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이슈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어떤 틀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략적 차원에서 비중 조절은 필요할지라도 기본적인 골격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고, 그중에 핵심이 되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어느 정도 일정 물량, 기본 물량은 당연히 그대로 가져가 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현재 지금 그 외에
바이오 중에서는 딱 한 종목이죠. 다른 거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도 계속 드리겠습니다.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자, 2차 전지도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는 SKC에 최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SKC, LG화학을 계속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데, 두 종목 투트랙으로 두 종목 다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종목으로 몰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SKC, 또 신규로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SKC고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골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실적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쉽지만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 일단 빼겠습니다. 종목이 너무 산만해질까봐 그런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유할 종목들이 꽤 있으므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현재 현상 상황으로 봤을 때 종목을 이것저것 가져가는 것이 다소 불편하므로 단기적 관점에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실적주로서 그것을 보강하는 실적주로서 두 종목을 제시해드리고 있죠. 바로 LG전자입니다. LG전자 괜찮은 것 같아요. 금년중에 20만원 돌파해서 아마 21만원, 1, 2만원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꾸역꾸역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좀 저조했죠. 하지만 3분기, 4분기 갈수록 좋아진다. 내년부터 실적이 노골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한 종목은 OCI입니다. OCI도 여건상 실적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특히 내년도에 역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측면에서, 또 현재 실적 대비 현재 주가는 PER이 뭐 3배나 4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될 정도로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유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정책 수혜 대상주들가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만원, 12만원 전이면 안 갖고 계시면 적당히 매수를 하자는 건데, 다만 이 두 종목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관련주, 시장 인기주죠. 그들의 시세보다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정석적으로 조금 느긋하게 볼 대상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를 바탕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네이버 얘기입니다. 네이버의 실적이 어제 발표가 됐죠. 자, 그것을 보고 증권사들이 줄줄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건데,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상향 조정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보다 중요한 건데요. 자, 네이버가 특히 제페토, 즉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세계적인 플랫폼입니다. 이 제페토가 재변신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더욱더 네이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네이버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글로벌 메타버스의 핵심주로 부각되는 수준이 나올 수 있겠다 할 정도로까지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네이버가 지금 뭐 얼마죠? 45만 원 정도만 가겠습니까? 금년 중에 아마 60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내용인데, 그 해답 중에 하나를, 그 길을 제페토가 인도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메타버스 이슈인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단신들, 짧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것 같고, 방향을 어디다 설정할지도, 메타버스도 많은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그 윤곽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자, 이슈부터 점검을 하는데요. 특별히 시장과 관련된 이슈는 없어서 현대차 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매출은 그 매스컴 보도된 그대로고요. 일단 좋아요. 현재 그 매출 30조. 이것은 분기당 최고 실적이죠.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1조 8,860억인데 역대 최전성기 때 약 분기당 2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낸 바 있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0년 전입니다. 그때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코로나 또는 델타 변이가 있는 상황인데도 그래요. 그만큼 현재 그 현대점 매우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이왕이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실적 그렇게 좋은데 오히려 주가는 한 단세 오히려 미끄러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현대 아쉽더라도 현대차를 단기적으로 일단 포트폴리오를 뺄 수 있는 분은 장기적 보유하시는 분은 별도로 하고 뺄 수 있는 분들은 빼자 하는 그런 관점 설명드리고 있는데 자 2분기에 현재 그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생산 차질이 있었고 그래서 3분기에 판매를 해야 될 때 2분기 생산 차질이 있으니 아무래도 약간 지장이 있겠죠. 그 부분 원자재 가격이 특히 철판 가격 냉형 강판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그 부분 부담이 될 수 있겠고 델타 변이가 다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서 그 관련된 수요 위축이 예상된다는 것도 또한 그렇고 근데 그건 그거고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봤을 때 거기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네이버 같은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전통 산업 이른바 굴뚝주에 대한 자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있어야 강력한 매수가 있어야 그들 해당 시가총액 최상의 대형주들이 뜰 텐데 전혀 그러질 못하죠. 당분간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현재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못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못 가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도 있는데 또 못 가고 있으면 너무나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일단 빼고 나중에 다시 집어넣자 이런 관점이고요. 자 어쨌든 그 내용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카카오뱅크 고평가 논란이 아주 심했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공모에 이번 참여한 자금이 무려 2,600조 원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경쟁률이 무려 1,730대 어마어마한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그만큼 디지털 은행 전 세계 첫 증시 상장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와 관련된 다른 은행에 비해서 현재 펀더멘털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많지만 현재 카카오뱅크가 갖고 있는 무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평가해야 된다는 얘기가 서로 대립된 상태에서 카카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 페이 내지 네이버 파이낸셜이 있거든요. 네이버 뱅크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카카오뱅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절반 정도 수준까지 쫓아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따라서 카뱅이 현재 카뱅이 상장해서 상당한 그런 주가를 형성한다면 그러면 네이버한테도 좋은 일이죠. 네이버한테도 지금 현재 이와 관련된 네이버의 그 네이버 페이나 네이버 파이낸셜 즉 네이버 뭡니까 그 핀테크 분야에 시장 가치는 한 3조 원 정도밖에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뱅이나 카카오페이 합계한 곳에 10분의 1도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 너무 억울하죠. 사실은 카뱅이나 카페이가 그런 정도까지 평가받으면 네이버는 한 10조 원 이상 그 부분 10조 원 이상 평가받아야 마땅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네이버가 앞으로 갈 길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그 적당히도 아니고 아주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네이버한테 기회가 많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1.2670 약간 올라갔죠. 일단 정상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달러 인덱스 92.8이면 상당히 높은 연중 최고치 수준에 근접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WT 원달러 환율도 1150원 크게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시장이 안정되는 만큼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고 즉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죠. 이것만 봐도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아닌 대통령의 특사 사면을 받아서 죄를 완전히 면하는 정도의 특단의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삼성전자에 대한 강력한 러브콜을 당장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다. 그렇게 이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한 어떠한 이슈, 외국인이 강력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시장은 계속 꾸역꾸역 종목 장세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더라도 일단 자막을 약간 지워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테이블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매도하고요, 오로지 일반 기관들이 순매수했다는 건데, 워낙 단타, 초단타를 하고 있는 금융투자가 매수했기에 이 매수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기대를 하기가 어렵죠. 내일 당장 지수가 크게 내려갈 수도 있는 가변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수급 갖고서 현재 상황이 안정되어 있다든가 하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충분히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또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순매수했고 기관이 약간이라도 순매수를 했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유리한 상황이 전개된다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맥락 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하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뭡니까? 베이시스가 보합. 이거 약간 좀 낮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자, 그리고 현재 주변 증시를 보면 주변 증시는 나쁘지는 않네요. 나스닥 선물도 괜찮고 일본 증시도 괜찮은데, 자, 우리 증시는 그에 약간 디커플링 되는 측면이 있죠. 미국 증시는 훨훨 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는 반면, 우리 종합지수는 약간 막혀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서로 대별되면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가 약간 비동조화되는 측면이 약간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동조화되고 있지만 단기 중기로 봤을 때는 약간 그 움직이는 결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 포트폴리오 구성은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이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 차트를 보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거 부담되는 거 아니냐, 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전혀 그럴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네이버 수익 못 냅니다. 이왕 수익을 아주 많이 내죠. 사실은 제가 네이버를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격이 20만 원대였던 것 같습니다. 20만 원 그 근처, 한참 전이죠. 작년 3월달 4월달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네이버 좀 45만 원까지 올라와서 제가 최초로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거의 2배 이상 올라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도 이렇게 차트상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정도로까지 기술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건데, 자, 어제 실적이 나왔죠. 네이버는 현재 그 목표가를 각각 수개 증권사가 그 기존의 목표가 평균치가 대략적으로 50만 원 정도를 받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약 10% 정도 상향을 해서 평균적으로 55만 원 정도 받고, 그리고 현대차 증권 정도가 최고치 60만 원 정도를 전망했다는 건데요. 이건 약가죠. 이거는 뭐 금년 연말까지 정도의 목표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만 원도 바로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 60만 원 약간 넘어가는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이버로 하는 김에 금년만 봐서는 안 되죠.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뭐 그런 식으로, 그 전에 제가 자식한테 물려줄 정도의 장기적으로 투자할 종목이라는 건데 단기 중으로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대상이 네이버입니다. 그러니 만큼 내년 내후년까지 본다 했을 때는 무조건 100만 원이고 그 이상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 200조, 삼성전자 시총의 거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쫓아가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150만 원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이버와 관련된 부분적인 긍정적 이슈가 있죠. 이건 뭐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매칭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를 한꺼번에 설명하는 불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이버 장보기에 이마트가 입점을 했어요. 의미가 있죠. 그리고 기존에 신세계 이마트와 본격적 협력 체계, 현재 이마트가 네이버 장보기에 입점한 것도 그렇고, 얼마 전에 NFA라고 해서요,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풀필먼트 동맹에 이마트가 참여를 했죠. 거기에 CJ 대한통운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입체적인 협력 체계가 어느 정도 결성되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라고 하는 것, 하반기 때부터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웹툰이 계속 적자를 봤던 건데 유료 확대를 통해서 아마
하반기에 들어서 잘하면 흑자 전환이 될 소지가 높다는 것도 이슈가 되고요. 자, 그리고 와패드 얼마 전에 북미 지역에 웹소설 플랫폼 최대 웹소설 플랫폼이 바로 와패드 거길 인수했죠. 근데 곧바로 흑자로 전환되는 흑자 확대가 되는 모양이며 수익화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의미가 하나 물론 작은 호재지만 하나씩 모아보면 큰 호재가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제페토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페토가 보폭 제페토가 그전에는 간신히 몇몇 현재 아트 뭡니까 몇몇 아티스트들의 현재 아바타를 활용한 그런 데 소극적 활동 또는 일종의 게임 비슷한 그런 정도의 MZ 세대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 젊은 친구, 어린 친구들이 이용하는 그런 정도의 가상 공간 정도로 그렇게 봤던 건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기업 광고를 유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게임 개발 기능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게임 개발 거기에는 그 가상 공간 제페토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입니다. 게임 개발이 가능한 플랫폼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춰놨다는 거죠. 이게 아마 로블록스 체제와 비슷합니다. 로블록스를 추격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로블록스는 게임을 이용자들 개발해서 그것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했던 이유만으로 시가총액이 60조 원 넘어갑니다. 근데 그 네이버의 제페토가 그 로블록스를 추격한다는 것이죠. 완전히 추격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만 추격해도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점만으로도 재평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관점으로 새롭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들어 쭉 바로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애니메이션도 포함시키고 방송 콘텐츠 기타 등등도 포함시켜서 보다 폭넓은 콘텐츠를 이용자에 제공을 해서 그 가상 공간의 그 활동 범위를 크게 넓힌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로블록스보다 이 부분에서 더 큰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부족하지만 교육 시스템 내지 커머스 온라인까지 접목시킨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페토가 본격적으로 크게 부상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끼워진 상태다 하는 것. 제페토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을 뿐더러 온라인 쇼핑과 더불어서 제페토도 아예 분사가 돼서 국내 시장이 아닌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면 최소 몇십조 원 정도 평가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더욱더 그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주인공이 바로 네이버고 카카오가 아닌 네이버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카카오 보지 마세요. 너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초지일관 네이버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은 메타버스 뭡니까? 메타버스 이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까 합니다. 자, 저커버그 지금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죠. 이 사람이 어제 그제 얘기한 것입니다. 5년 후에 지금 페이스북은 더 이상 SNS 업체가 아닌 메신저 업체가 아닌 현재 지금 MB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약자인데 메타버스 업체로 변신하겠다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단순 게임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인터넷 신세계다 이렇게 일컬었다는 거죠. 이 점은 그전에 제가 메타버스 처음에 소개했던 2개월 전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그대로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인터넷 세계다. 또 다른 가상 세계인데 그냥 가상 세계가 아니라 또 다른 인터넷 세계가 온라인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현재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하는 즉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VR 디바이스 기기입니다. 헤드셋 기기인데 이 전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이 말이죠. 근데 그 기기를 넘어서 MB 메타버스 전체 플랫폼을 포함한
전체를 구현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업체로 대변신한다라는 포부를 밝혔다는 거죠. 세계적인 업체, 페이스북의 창업자, 이제 저커버그가 한 얘기, 최근에 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한 가지 참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른바, 오큘러스 퀘스트 2라고 하는 VR 헤드셋. 이 부분은 삼성전자도 만들어요. 근데 이 부분이 워낙 시장이 작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개발을 안 해서 부상되지 못했을 뿐이고, 실제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마음먹고 하면 잘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잘 할 수 있는 분야.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깔려있는 분야라는 것이죠. 전반간에 메타버스가 삼성전자의 정책의 한 부분으로 올라가는 순간 아마 이 부분이 강조될 소지가 높죠. 그래서 제가 제시한 후보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에스코넷이라는 종목이죠. 에스코넷.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은 당장 서둘러서 매수할 것은 아니지만 약간 선취매수 관점에서 간을 본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개념을 약간 미리 매수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종목이 바로 에스코넷인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바로 삼성전자의 현재 VR 헤드셋 기여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VR 헤드셋을 본격적으로 개발해서 양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이 종목 뜨겠죠. 그런 관점으로 미리 준비를 하자라고 했던 거고요. 지금은 당장은 아닙니다. 그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탄력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지금 장외에서 말이죠. 이왕이면 자이언트 스텝이나 기타 등등을 뭐 올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외에서 맥스트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맥스트. 여기도 아마도 시각기술과 관련된 업체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약 경쟁률이 무려 3,381일, 역대급입니다. 역대 1, 2위를 잘할 정도로 청약이 어마어마하고요. 또 기관 대상 수요 측 경쟁률도 무려 1,500대 1 정도로 예상된다는 거죠.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메타버스의 열기가 뜨겁다 하는 건데,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국내 메타버스 펀드가 두 개가 이미 만들어졌죠. 이게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는 건데, 만들어진 지 불과 1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그리고 자산운용 회사에서는 현재 만든 수익형 증권, 수익형 펀드는 최근에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는 건데, 이미 삼성글로벌 메타버스의 순자산 230억 별로 안 되지만 어쨌든 최근에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거고, KB자산운용도 250억, 한 달 사이 모인 것 치고는 괜찮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 단계라는 거죠. 이제 시작 단계.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와 관련 산업 자체가, 그와 관련된 연관된 여러 가지 펀드라든가 또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은 초기 단계. 그래서 우리한테 상당히 좋은 대상이 된다는 뜻이 고요. 그리고 그 국내 두 개의 펀드가 담은 종목들을 살펴보면 너무 뻔한 종목이긴 합니다. 편입 종목이 아직은 작기 때문에 현재 페이스북 들어가 있고요, 애플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로블록스, 그리고 국내에서는 네이버, 그리고 하이브까지 들어가 있는데, 하이브, 방탄소년단의 하이브. 근데 하이브는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이브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네이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네이버, 그리고 네이버까지 정해져 있으면 그 나머지는 작은 종목으로 간다,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종목은 네이버 완탑으로 하고, 주력 스몰캡은 자이언트 스텝과 그리고 알체라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 두 종목 다 네이버의 지분이 직간접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알체라는 네이버의 카메라 앱인 어플을 현재 그 주사업을 하고 있는 스노우의 자회사입니다. 스노우 자회사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법적 자회사는 아닙니다. 15% 정도 지분이 들어와 있는데 20% 이상 돼야 법적으로 자회사 지위가 만들어지거든요. 아마 그 수순이 전개될 수도 있다. 잘하면 자회사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알체라는 또 이 메타버스에서 특히 제페트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 이용자의 아바타를 얼마만큼 현재 그 이용자들이 만족할 만큼 잘 만들어 주느냐에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상당히 닮은 아바타를 생성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바로 알체라입니다. 안면 인식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알체라가 지금은 자이언트 스텝보다 다소 느리지만 그래도 알체라가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알체라 두 종목 투 스텝, 투 트랙으로 갑니다. 한 종목만 갖지 말고 양쪽 종목 두 종목을 다 가져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들 종목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 그 다른 종목 대체할 때가 필요하다면 앞에 얘기했던 후보 종목 두 종목을 그때 가서 보시면 된다는 건데 나머지 한 종목 말씀 안 드렸네. 이지미디어죠. 이지미디어. 이지미디어는 적어보고 누나가 이 기업에 참여를 하고 있죠. NFT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릴 바 있었는데 이 내용은 그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으니까 필요하시면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